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관리자 대표 천문학 박사 이명현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는 과학책 어떻게 선택할까, 고를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문학의 한때 인문학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인문학의 범위가 이제 넓어져서 과학책, 특히 교양과학책들을 좀 읽자고 하는 분위기가 있고, 사실 몇 년 전에 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교양과학책들이 많이 약진을 한 것 같아요. 저자도 늘었고요.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대표적인 책들이 있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 다음에 또 많이 회자되는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굉장히 좋은 책들이에요. 고전이고요. 정말 멋진 책들이고 지금까지 나온 교양과학 책 중에서는 정말 몇 손가락에 드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들을 선뜻 권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요, 입체적인 책이고요, 풍성한 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거를 권하기가 쉽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어떤 책을 다 권할까?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고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전이 있어서 이런 고전들을 시대별로 읽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읽기에도 정서적으로도 잘 맞고 이래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선뜻 권할 수가 있는데, 과학에서는 참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왜 힘든지를 생각을 저기들이 좀 해봤더니, 사실 과학에도 예를 들어서 고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권의 책은 고전의 반열에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전이라 그러면 그런 책들을 선뜻 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권하면 이거에 난이도가 있고,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부터 들고 또 너무 오래된 책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고전이라는 책들을 문학에서는 이렇게 선뜻 권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면서 읽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고전이라는 것이 뭘까? 있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몇 년 전에 과학에서 고전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록화 시킬 수 있다면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턴이라는 분 다 아시죠? 만유인력 법칙, 그렇게 요즘은 다 아마 학교에서 배우셔서 아실 텐데, 그 만유인력 법칙, 또 요즘은 이제 보편 중력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턴이 쓴 책, 어떤 책인지 기억하세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술을 한 책이라서 대학교마다 꼭 읽어야 될 그런 필독서 이런 거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그 필독서에 들어가 있는 것에 해제가 있잖아요.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읽지 않고 쓴 것 같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은요, 우리가 현대적으로 배우는 뉴턴의 그런 이야기를만 쓴 책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쟁점이 되어 있는 과학에 대한 것을 논평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전이라고 하면서 현대인들이 읽으라고 버젓이 그 목록에 넣어서 제안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최소한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현대인들도 읽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몇백 년 된 작품, 소포클라스의 비극 이런 걸 읽으면서도 지금 울고 분노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책에 쓰여있던 인간의 희로애락, 정서와 지금 우리의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때 했던 사랑과 배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전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검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읽어도 가독성이 있고 잘 쓰여졌고 지금 현재도 문제의식이 있고 나를 투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인데, 프린키피아 중학교 교과서에 가서 몇 페이지만 배우면 될걸? 그 두꺼운 것을 그 당시에 쓰였던 언어로, 특히나 그 당시에 여러 다른 과학자들과 쟁점사항을 써놓은 그 책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지금 읽을 때 가독성 없죠. 현대에서의 동시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사서 배우면 되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얼마나 잘 써놓은 교양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읽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건 고전이 아닐까요? 고민되죠. 고전이죠. 그래서 저희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런 프린키피아 같은 책들을 역사적 고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이 과학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소설과 똑같이 고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역사적 고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우리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태양 중심 이론 같은 걸 쓴 그런 책들이 있어요. 지금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책들은 역사적 고전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많이 정리가 됐죠. 그러면 진짜 우리 가독성 있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동시에성을 갖춘 상태에서 읽을 수 있는 과학의 고전은 어떤 것일까?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이 책은 역사적 고전입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과학적 현대 고전입니까? 아마 분분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찰스 다윈의 책에 나와 있는 종의 기원에 나와 있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원리는 그 자체로서 지금도 틀리지 않는 맞는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동시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인 과학 고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도 가독성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 막 쓴 책보다는 가독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적 고전과 현대 고전을 나눌 때 그 경계에 있는 것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기적 유전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의 기원을 얘기를 했고요. 코스모스 이 책은 1980년에 나온 책이니까 4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소설에서의 고전이라는 책은 진짜 최소한 100년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고 1000년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과학은 최근에 나온 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도 우리들에게 과학의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독성이 있다고 하면 고전을 치자. 그래서 종의 기원,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는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적 고전과 이제 그 가독성 있는 현대적인 고전으로 과학은 좀 나눠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이제 고전의 반영이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렸는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화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날 과학에서 새로운 이론이냐면 송두리째 날아갔다. 틀린 것을 판명되었다 그러면 이 책은 고전일까요?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은 지금 생각하면 이 세상이 흙과 불과 모르겠다 틀렸잖아요. 하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방식, 추구해 나갔던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존중하니까 고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전이 될까 안 될까를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도요,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주의 나이, 그러면 지금은 138억 년 얘기하는데 그 책에는 150에서 200억 년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주는 메시지가 현대에서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과학의 고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갈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과학에서의 고전이라는 것에서 좀 깊이 있게 저희가 탐구를 했다는 데 되게 의의가 있고, 그래서 역사적 고전으로 좀 편하게 모시고, 그 말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이상 읽지 마시라,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 책을 저희가 몇 년 전에 출판을 했어요. 그 사이언스 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냈는데요. 7사람이 이제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책에 대한 서평도 쓰고, 뒤에는 제가 오늘 과학에서 고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던 대담도 또 이렇게 녹취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제가 했던 고민에 아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접하셨을 텐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어쨌든 간에 초안으로서의 대답을 해놓은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제목이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 한다. 그래서 50권을 뽑았습니다.
근데 40권이 이제 외국 책들이고요. 그야말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제 정말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도, 뭐, 스테디셀러라고 불렀던, 또는 굉장히 역사를 바꿔놓은 책이라고 불렀던 그런 과학책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나는 과학책을 좀 읽고 싶어 할 때 제가 선뜻 권하지는 못했다 그랬잖아요. 고전이라는 게 사실은 선뜻 권할 수도 있지만 선뜻 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검증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감하는 책이니까 마땅히 권할 수 있는 책이지만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밀도, 주제의 깊이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 한다. 이 책을 통해서 어쨌든 좀 정제해놓고 왜 뽑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고전이라고 하는 좀 묵직하지만 정통적인 그런 교양과학 책을 가지고 과학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자기가 관심이 가는 책을 골라서 읽어보시면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과학책을 읽어나가는 첫 발자국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과학의 고전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직접 관여되었거나 제 주변의 사람들이 관여된 책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가천대학교에 계시는 장대익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진화생물학자이시기도 하고 생명 철학자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중에 다윈의 서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요.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을 쓰셨던 그분이 지금 살아서 대한민국에 계시다면 그분의 서재에는 어떤 과학책들이 꽂혀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장대익이라고 하는 자기의 서재에 어떤 책이 꽂혀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꽂혀 있는 책들은 장대익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뽑아놓은 그야말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의 고전이라고,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들이 장대익이라고 하는 어떤 한 과학자의 틀을 통해서 선택된 책들이겠죠.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고 하는 책은 7사람이 토론을 하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마땅히 들어갈 책들도 다른 사람이 반대해서 빠진 책들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은 여기에 선택될 것이 아닌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들어온 합의된 목록입니다. 근데 이 장대익 교수가 만든 다윈의 서재에서의 목록은 그야말로 자기가 판단하니까 편파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사람의 취향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의 책 목록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겹치는 책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만들어서 겹치는 책들은 어쨌든 과학자 사회에서 그들이 교양과학 책 중에는 마땅히 이것을 고전이라고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도 단체로도 합의한 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정말 무난한 평균적인 책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겹치지는 않지만 있는 책들까지 목록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과학 고전 리스트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할 때요, 우리가 완전히 빈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으로부터 추가하고 넣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과학 고전의 리스트를 만들 때 이 두 책의 리스트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는 마땅치 않다 그러면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책을 발견했는데 정말 너무나 자기가 생각하는 과학의 고전에 부합한다.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만의 과학 고전 목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말을 과학자들은 흔히 씁니다.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거인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앞선 세대들이 쌓아놓은 지식, 체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자기 혼자 뚝딱뚝딱 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놨을까요? 포앙카레라고 하는 사람, 노렌지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들은 아인슈타인 같은 인사이트, 영감이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앞선 거인들이 만들어 놓은 토대에서 우리를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의 고전의 목록을 이런 책들의
빚을 져서 여러분이 만들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목록을 쌓아간다면 굉장히 훌륭한 여러분들만의 과학 고전 목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책을 읽는 첫 단계에서 저는 이 책들의 목록에서 선택을 해서 고르시면 무난하게 시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책을 골라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주제별로 또 좀 책을 읽어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만약에 진화 이론에 대해서 내가 책을 읽고 싶은데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저자로 참여했고 기획을 했던 책이 두 권 있는데요. 한 권은 판타스틱 과학 책장이라는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과학자의 책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각각 4명의 저자가 한 7꼭지 정도를 썼어요. 근데 이 책은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 이것과 좀 다르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 이론, 상대성 이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종의 기원이라는 꼭지를 보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진화 이론을 읽는데 종의 기원을 먼저 읽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지식이 나는 미천해서 못 읽겠고 나는 좀 두려운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각 레벨별로 진화 이론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모아서 그 책들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까를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과천과학관 관장님이셨던 이정모 관장이 그 판타스틱 과학책장에서 종의 기원, 진화 이론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책 제목이 그 꼭지의 제목이 종의 기원 읽지 말자예요. 아까 되게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 거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 이론의 이제 대표적인 책인데요. 그 책을 바로 읽으려면 부담이 있습니다. 원전이기도 하고 오래됐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정보를 습득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게 해서 몇 권의 책을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선생님이 쓴 종의 기원에 대한 해설서가 있어요. 그런 책을 먼저 읽으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결과도 집어넣고 다윈이 여러 개 길게 쓴 것들 요약해 넣기도 하고 그런 책을 먼저 읽으면서 진화 이론에 대한 토대를 갖추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차곡차곡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읽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종의 기원까지 읽게 만드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의 진짜 중요한 책이지만 조금 가벼운 책을 반개로 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구루 항해기 들어보셨죠? 비구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이제 진화에 대한 작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여행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잘 읽힙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에 대한 평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진화 이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자. 또 양자역학,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양자역학을 읽게 되는데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게 해주는 책, 그 다음에 조금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때 읽을 만한 책, 그야말로 양자역학에 대해서 내가 깊은 질문을 던졌을 때 읽을 책, 이렇게 각 주제별로 한 5단계 정도의 레벨에서 책들을 소개하고 해제한 책이 판타스틱 과학책장과 과학자의 책장입니다. 이런 책들에 각각 4사람이 한 7꼭지 정도 썼으니까 정말 한 50여 개가 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을 망라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출발점으로 한번 삼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은 그 책을 고전이라고 한다와 다윈의 서재를 통해서 고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런 책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판타스틱 과학책장, 과학자의 책장, 여기에 있는 목록들과 그 각 주제별, 레벨별 책들을 보시고 그 책들로부터 자기가 두 번째 단계다, 그럼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관심이 있으시면 그 단계를 전부 다 읽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양자역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검증되고 어떤 레벨에 맞는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과학책 읽기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두 종류의 책 읽기 시작, 특히 과학책 읽기를 시작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이 갖고 있는 미덕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뽑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책의 장점이자 미덕입니다. 책의 단점은 뭘까요? 이 책들이 나온 지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 가시면 되죠.
제가 그 서울의 삼청동에서 과학책방 갈다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학자와 더불어서요. 근데 이 과학책방 갈다에서는 매달 갈다가 주목하는 신간이라 그래서 8권이나 9권 정도의 신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0권 정도의 그 교양과학 서적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성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걸러서 이제 뽑아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갈다가 주목하는 신간을 이렇게 매달 좀 보시면서 거기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책인데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타스틱 과학책장과 과학자의 책장에서 만들어 놓은 상대성 이론의 어떤 목록에서 어떤 책을 빼버리고 그 책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목록을 만드시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누구든지 빈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책 리스트도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들고 새로운 책들 추가하면서 자기의 책 목록을 만들면 그 자체로도 재미가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책을 문턱을 낮추면서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과학책 고르기도 쉽지 않지만 읽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잘 고르는 것이 잘 읽는 것에 어쩌면 첫 발자국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과학책을 잘 선택해서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